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국내 증시 양지수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전일 대비 0.81% 하락하면서 3,15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26% 하락하면서 78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정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 초반에 국내 증시 크게 밀리나 싶었습니다. 다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좀 낙폭을 회복하는 듯한 모습 보여줬죠.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 세제 개편안 안에서 빠졌다라는 소식에 이 저점 찍고서 낙폭을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자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낙폭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3시를 기점으로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이 낙폭을 둔화시키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면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이 매도 압박을 보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4천 계약 넘게 또 팔자세를 외쳤고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가 오늘장에서 물량을 내던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락한 시장 속에서도 상승한 섹터를 찾아봐야겠죠. 오늘장에선 콘텐츠주들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K-팝 관련해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드라마까지도 확장이 된 모습입니다. 이 중국에서 해외 드라마 방영을 위해서 회의를 또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콘텐츠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30%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 25%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원전주 같은 경우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원전주 오늘장에서 좀 큰 폭으로 흔들림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관련된 논란이 있으면서 오늘장에서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더 많은 이 수출을 위한 기회비용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오후 3시경에 대통령실에서 이 또 진상 규명에 대해서 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진상 규명을 또 지시를 하면서 관련된 투심이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한전 KPS 8.7%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8.6% 하락하면서 6만 원 깨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6% 하락 중에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또한 0.13%, 삼성바이오로직스 0.39%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오늘장에서 시총 5위 자리 탈환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0.92%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오늘장에서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3%,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 오늘장에서 낙폭 3개 보이고 있네요. 7% 넘게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파마리서치는 오늘장에서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그나마 그래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TYM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종전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되면서 TIM,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농셀라 관련주 12%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한온 시스템, 크래프톤, 미스토 홀딩스, CS 윈드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토모큐브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토모큐브 같은 경우 개별 이슈가 나왔죠. 이 바이오 이미징 장비 관련된 수출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 13%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연 이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1% 넘게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에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지 오늘 또 시장에 대한 해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시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출렁임을 겪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면서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쉽지 않은 시장이 어제와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과 좋은 전략들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알찬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참 내 마음 같지 않게 흘러간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시장 속에서도 나도 한번 그래도 알찬 내용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장중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시장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내일장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다시금 나도 한번 상승의 시세를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좋은 종목들 거기에 대한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일은 또 밝은 미래를 또 기대해 보시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뭐 오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다 개별적인 성격들이 맞아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개별주들을 가지고 우리가 딱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시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네.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붙은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을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6월 달 정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계속 좀 진행이 됐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시장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하락을 하는 과정,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좀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젠걸음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뭔가 이제 법제화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에 대한 도입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산적해 있는 정책 결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리가 느꼈었던 6월 달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시장에서 사실은 핫하게 움직였었던 맞아요. 종목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굉장히 좀 뭔가 열기가 좀 많이 빠진 듯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바닥을 굉장히 잘 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2%대에 대한 강한 상승 마감이 좀 이루어졌고 그와 더불어서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가장 크게 신경 쓸 만한 이유들이 뭐냐면 서클의 임원이 또 우리나라 방한을 해서 카카오와 네. 신한은행을 좀 만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계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발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찌됐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네임밸류가 있는 서클과의 협력 관계가 뭔가 기대감들이 불거지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오늘 2%대에 대한 상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은 거래 대금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뭔가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의 저점 자체를 하향타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하고는 좀 연동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홀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다소 조금 모호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에 대한 폭 자체가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 중에서 또 트레이딩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된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카오페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3%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또 상승의 시세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저점을 하향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보유자 관점에서는 홀딩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신규 진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장 마감한 이후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장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변동성이 강하게 가져가고 또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참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계좌에 대한 손실들 최소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준비를 해뒀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3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 장 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종목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점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앞서서 우리 카카오페이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시장 대표주이면서 오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힘듦을 좀 느끼셨던 종목을 한번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하락세를 네. 가져가고 있잖아요. 신규 매수자 입장으로서 오히려 지금을 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네.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맞아요. 거고 어찌어찌됐든 올해 상반기에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섹터를 좀 꼽아보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조선, 방산, 원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이 세 섹터가 다 차익 매물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안에서 좀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오늘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6%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의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 121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과연 121선을 지지를 할 것이냐, 지지를 하지 못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두드러지게 6%대에 대한 하락세를 좀 보여줬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우 전쟁에 대한 이제 종식 가능성들이 좀 부각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저의 생각은 사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의 일정 영토를 우리가 차지를 하게 되면 종전을 하겠다, 휴전을 하겠다라는 조건이 좀 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역지사지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거나 아니면 젤렌스키 입장에서 과연 3년, 4년 동안 전쟁을 한 상태에서 자국의 영토를 넘겨주면서 휴전을 할 수 있을까, 종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휴전에 대한 가능성들, 종전에 대한 가능성들, 확률이 굉장히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언론 플레이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고 있는 네.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양자회담이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6%대에 대한 하락세를 좀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종전으로 인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던 이 정도 가격들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방산 섹터군들의 드라마틱한 상승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의문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횡보가 된 상황에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들을 기다리면서 아마 주가에 대한 가능성들은 횡보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들 대비해서 여전히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한 뭔가 수요라든지 뭔가 니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텀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매도를 하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산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뭔가 여전히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뭐 유럽이 됐든 아니면 다른 여타 국가들이 우리나라 K방산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게 해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찌 됐든 현재 지금 높아져 있는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네. 아니면 추가적인 무언가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돼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휴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멘텀들이 새롭게 부각이 됐었을 때 그때 타이밍을 좀 잡으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는 좀 관망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신규 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모멘텀이 더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장중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이 좋은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혼자 하시는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교육방에서 이런 부분 챙겨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시장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들 지금 바로 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어내시면서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대장주를 찾아내시는 또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주도주들이 다 하락을 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종목들을 발굴해내야 될지. 하지만 저희에게는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이 있잖아요. 여기에 예. 대해서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어렵죠. 근데 이게 어려운 시장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어제, 오늘까지 불거진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말 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뭐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남아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죠. 근데 CPI 발표하고 PPI 발표하고 나서 뭔가 시장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 파월 의장의 뭔가 확정적인 금리 방향성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라는 것들에 대한 시장 시나리오가 딱 정해지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방향성들이 되게 모호해지죠. 그죠? 뭐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뭔가 불안감들이 압도하면서 차익 매물들을 지금 시장에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시나리오에 따라서 섹터와 종목의 성격들이 완전히 갈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이 결정이 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개별 종목의 이슈겠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시장 관련 종목들 안 가잖아요. 그죠? 업황과 관련된 종목들 안 가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숱하게 이야기를 했던 원전 관련주들 악재 나오면서 빠졌죠. 조선도 마찬가지로 이 원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확장이 되면서 빠졌죠. 그죠? 방산도 마찬가지로 휴전, 종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빠져버리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슈 관련된 종목군들만 올라가게 될 수 있겠죠. 반대적인 입수.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 뭐예요? 콘텐츠? 해외 드라마를 좀 확장적으로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안 가니까 뜬금없이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급부상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시나리오가 안 좋을 거야. 그러면 기존 주도주들,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되는 이슈들이 터지면서 그쪽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죠, 여러분들? 타점들, 어떤 종목들,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을 받으면서 다시 가는 종목들. 그리고 다중바닥들, 이런 것들도 소위 이야기하면 눌림목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을 포착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시장의 등락이라든지 그리고 그날의 뭔가 분위기라든지 섹터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쫓아가시게 되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수익 매매 그리고 스마트 눌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기법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예시들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주식 올림픽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딩을 했고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시들을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참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눌린 종목을 무작위로 살 수도 없고 어떤 기준에서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참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좀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지지받은 종목, 다중바닥 있는 종목,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께 또 적절한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나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관련된 자료집을 받아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시장에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한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런 자료집 또한 아낌없이 드릴 예정입니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도 이 자료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료집도 받아보시면서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와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나도 애매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잠도 줄여가시면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또 2번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도 한번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 속에서 어떻게 좀 흐름을 잡아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시청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일요일 날도 저녁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열 예정입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 또 저녁 8시에 있을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여러분들 모두 다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잠도 아껴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계세요. 화요일 오늘도 오전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대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또 하실 예정인지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하나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오전에 방송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고 공개 방송에 들어오셨던 분들하고 오늘 신규 종목이죠, 여러분들. SLCC. 한 30분 만에 전체가 뭡니까? 1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종목군들도 제시를 좀 해드렸고 그리고 리튬 포어스라든지 리튬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단기 트레이딩을 좀 보여드리면서 실전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도 8시에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녁 8시에 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다음 주 우리 준비하셔야죠. 일요일날 방송하는 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금요일날 미국 증시 가지고 해석하겠습니까? 아니죠.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한 전략회를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번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지났고 월요일, 화요일 이전에 이번 주에 일요일이겠죠. 그때도 여러분들 일요일날 저녁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 이번 주 생각보다 시장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 대외 이벤트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재 지금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지는 시장에 대한 약세 부분들이 그렇게 새롭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시장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실전에 가까운 매매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뭐 말로 들으시면 좋죠, 여러분들.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되뇌일 수 있는 자료집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이 QR코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매매 기법 자료집들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올림픽 종목들을 통해서 어떠한 눌림목 패턴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왜 그 시기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의 7월 22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지금이야 이차원지 뭐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이 잠깐만 시장은 1%? 코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승에 대한 룸 자체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의 공통점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은 바닥에서 올라와도 여전히 고가 대비해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피부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 에코프로 BM과 상응할 수 있는 종목이 미국 시장에 뭐가 있죠? 엘버말이 있죠. 엘버말 주가가 괜찮게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버말만 있는 게 아니고 리튬 아메리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을 했었던 섹터를 꼽아보자라고 하셨을 때 2차원지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7월 달에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도 2차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림픽 종목들을 통해서 7월 달 말, 7월 달 중순서부터 여러분들에게 2차원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주가가 어때요,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더 이상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 단기 박스권을 보여줬지만 어떻습니까? 박스권의 하단 자체를 하향이타 시키지 않죠. 그리고 이슈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리튬 가격, 그리고 중국 CATL 관련된 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자, 여러분들 시나리오 분석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 찾잖아요. 하루에 100개, 200씩 찾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100개, 200개씩 이거 다 이런 패턴 나왔네, 이런 타점 나왔네 해서 다 들어가시겠어요? 못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뭡니까? 자금의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농담삼아 늘 하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병철입니까? 자, 우리가 뭐예요? 조폐공사입니까? 돈 어디서 찍어내요? 그죠?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 상태에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한계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유동성을 만들어놔야 돼요. 아셨죠? 그렇다고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사놓고 말아가는 게 아니고 시장은 계속 변화하거든요, 여러분들. 늘 올라가는 종목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늘 빠지는 종목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그 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가는 그런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메가 코리아.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 종목군들 나름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을까요? 왜 괜찮았어요? 자, 중국 이야기 나왔잖아요. 콘텐츠 그동안의 자국 드라마, 자국 영화에만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줬고 사실은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도 안 되고요. 뭐 구글도 안 되고요. 자국 내의 인터넷 서비스 말고는 사실은 제대로 실행되는 게 거의 없죠. 근데 그러한 중국 정부가 갑자기 해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확장이 되겠죠. 중국 쪽과 관련된 한한령에 대한 해제 부분들이 나오겠네.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 소비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같이 붙어버리게 되면 화장품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았었는데 뭐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코스메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가장 강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2분기 실적 기대감 당연히 반영이 됐죠. 그리고 2분기가 시장에 대한 실적에서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준 상태에서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만 3분기가 나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ODM, OEM 기업들이 다 좋아요, 지금. 그 평가가 이루어지시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외 고객사에 대한 재고 소진 마무리, 신제품 다수 출시 예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분석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차트를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상승, 자 조정받네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접근을 했었던 이 자리 자체가 하향이탈 시키지 않고 다시 리바운딩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코스메카 코리아만 올라갔을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코스메카 코리아는 개별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종목? 업종이라고 보셔야 돼요. 화장품 종목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업종 강세일 때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좀 보여드릴게요. ABL 바이오.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좋죠? 상승 조정받았죠?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 첫 번째 가격대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을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끝까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섹터가 강하게 되면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항상 그 시기에 주도되는 업종의 종목군들 안에서 눌림목이 잘 형성이 되는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업종 분석 완료됐죠? 업종 나쁘지 않네? 그러면은 내가 익숙한 종목들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자, 21선 어때요? 강하게 돌파시킨 상태에서 올라갔죠? 그리고 조정받는 과정에서 어때요? 이 구간. 제가 여러분들 차트를 길게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 구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직전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고점의 저항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모멘텀 붙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올림픽 종목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TLB 가지고 수익 냈어요. 자, ABL 바이오 가지고 우리 수익 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꽂히시지 마시고 왜 최영동 전문가가 올림픽 종목으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실전에 입각한 패턴들을 잘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들을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업종 내에서 나는 이 종목 별로고 다른 종목 볼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똑같은 패턴들을 또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림픽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예시를 통해서 더 심플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눌림목의 정석으로 또 종목들을 공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눌림목을 이용하면서 매매 타점을 잡지 참 신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자료집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방송이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기법에 대한 자료집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한번 선물 받아보면서 현 시점에서 공부도 해보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교육방 내에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으로 한번 이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까지도 한번 대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 드릴 예정이거든요.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주 2번이나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아침을 열었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리튬 포어스라는 종목도 알려주시면서 리튬 관련주가 오전장에서 또 시세를 이끌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또 한 주를 시작하는 화요일 아침 8시부터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돌아오는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일요일 또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실 예정이니까요.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합니다.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매주 화요일 그리고 일요일 무료 온라인 방송 시작 전에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일요일 또 저녁 8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대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도 들어봤는데 사실 또 현 시점에서 상승한 종목들 우리가 스마트 눌림목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잖아요. 예시 종목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실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을 나는 뭐 1년 가져갈 거야, 2년 가져갈 거야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죠? 일반적인 매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게 되면 단기도 아실 줄 알고 그다음에 스윙 매매도 당연히 하실 줄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를 잘 읽어 나가시게 되면 시간이 예측할 수 있는 시간대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이 갖춰져 있는 투자자가 되지 않으실까,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좀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의 일봉 차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그렇게까지 막 관심 있게 보질 않았죠, 그죠?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 K 콘텐츠 그리고 K-팝 이런 것들 캐대언과 관련된 스토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쪽보다는 오히려 뭐가 올라갔죠, 여러분들? 음원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러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냐 이거요. 중국 콘텐츠 규제 완화 소식에 관련주 동반가세입니다. 그럼 이 기사가 오전서부터 굉장히 압도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빈번하게 회자가 됐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밀리기 시작을 해요. 자, 원전주 악재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밀려요. 그죠? 원전주 밀리니까 뭐가 밀립니까? 네. 조선주 밀리기 시작해요. 종전 이야기 나오면서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반도체도 더 이상 방향성을 못 잡아요. 왜? 관세 300% 아직 악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러한 호재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관련 종목이라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붕 뜨기 시작을 해요. 근데 붕 뜨는 걸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왜? 과거의 흐름들을 보시면 돼요. 자, 주가 별다른 변동성이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저점.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는데 직전 저점을 깨지 않네요. 그러면 시장에서 뭐라고 인식하죠? 자, 여기가 바닥이구나. 여기서 더 이상 밀릴 자리가 없겠구나.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 대장 섹터를 매매할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쏠려버린다고요. 그죠?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런 어떻습니까? 시장의 시나리오, 이슈 포차, 그리고 대장주들에 대한 위치를 파악을 하시게 되면
당일 시장에 밀려도 항상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사마네트웍스 더 독특하게 움직였죠.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마네트웍스 여러분들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 알아요. 사마네트웍스 뭐 드라마 만들잖아요. 프로덕션이죠, 프로덕션.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뛰기 시작해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이 리튬 가격 올라갈 때 상승했듯이 에코프로 BM보다 뭐가 더 올라가죠? 리튬 포스가 더 올라가고 하이드로 리튬이 더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실적이 나오는 기업입니까? 아니죠. 시장에서 그만큼 뭐예요? 변동성에 크게 회답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마네트웍스였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사마네트웍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 사마네트웍스의 지분 구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튜디오 아이콘이 드라마 제작을 하는 계열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별다른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슈 뜨기 시작하니까 일시에 수급 몰리면서 직전 고점 돌파시키고 강한 장대 양봉. 연속성은 모르겠어요. 왜? 지금 시장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 이슈가 내일까지 갈지 내일 모레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또는 내일은 새로운 섹터가 나올지 또 몰라요. 지금 시장이 이래요, 여러분들. 조정받을 때 늘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의 생리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시게 되면 시장이 밀리거나 시장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어떠한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종목 볼게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아,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전환이 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오늘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주된 내용들이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자, 체코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불공정하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니면 불합리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원전 섹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들이 별로 안 좋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이후에 후속 기사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계약이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계약이었다 이런 후속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어찌됐든 첫날이고 이 이슈가 뭔가 차익에 대한 욕구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악재 요인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빠지는 거는 불가피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기존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별다른 방향성들이 없었어요. 이게 왜 없냐면, 자, 여러분들 단기간에 이만큼 올랐어요. 그죠? 2배, 3배씩만 올라갔다고요, 주가가. 뭐 우리가 거짓말 좀 더 보태서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이후에 실적 시즌 들어서가지고는 주가가 더 이상 못 가요. 뭡니까, 여러분들? 실적으로 하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여기서 이쪽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기대감들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횡보가 진행이 되죠. 근데 오늘 때마침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와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서 트레이딩이 들어갔던 사람들은 당연히 매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시장에서 악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한 1, 2개월 정도 진행이 됐었던 박스권이 하향이탈시키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뭡니까, 여러분들?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눌림목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항과 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종목을 뽑는 데 있어서 저항과 지지만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이 있었던 종목, 그리고 내가 포트에 갖고 있는 종목인데 악재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갖고 계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내가 정작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시황과 관련해서, 업종과 관련해서, 그리고 새롭게 튀어나오는 이슈들을 가지고 또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QR코드 통해 가지고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시 종목까지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그래서 자료집을 어디서 받아보느냐 지금 질문을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끝난 이후에 또 신청 가능한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왼편 QR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자료집도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또 주 2회
2회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화요일과 일요일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오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풍족하게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또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림픽 종목으로 워낙에 좋은 종목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시장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종목을 하나 드리는 것보다 좀 건드릴 수 있는 종목 한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빨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하이브라는 종목이에요. 자, 하이브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시장에서 말 많아요. CEO 리스크. 이게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7월 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CEO 리스크를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악재가 더 이상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하이브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많이 기다리고 있죠. BTS입니다. 많은 우리 아미분들과 더불어서 전 세계 이 음악 팬들이 BTS의 완전체 활동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완전체 활동이 뭐 내일 바로 나옵니까? 뭐 추석 끝나고 바로 나와요? 아니죠. 2026년도 초반에 완전체 활동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죠, 여러분들? 기대감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동력으로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하이브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하반기에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신규 보이그룹이 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반기에 BTS를 잇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글로벌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신규 보이그룹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BTS 하나만을 가지고 원히트 원더와 같은 뭔가 이제 하이브의 기획사 역할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약간 좀 다변화된 하이브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눌림목 관점으로 볼게요. 자, 주가 많이 밀렸어요. 어떻습니까? 저점 잡혔죠? 말일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더 이상 동력을 못 찾아요. 조정을 받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여줬던 하락, 조정, 하락, 딱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본 패턴들이죠? 상승 돌파했다가 눌림목을 받는 과정에서 직전 저항 라인을 지지선으로서 확인을 하고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한 번쯤 충분히 우리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이제 31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한미반도체. 바로 가죠, 여러분들. 자, 2027년도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2025년도에 매출액 가이던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규 고객사에 대한 확보 기대감들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IT 종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한 번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눌림목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만 4천 원 제시해드리면서 힘든 시장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올림픽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림픽 종목으로 하이브와 그리고 한미반도체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내일장부터 함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의 이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관련된 자료집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셔서 신청하실 또 대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자료집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온라인 방송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